뵙겠습니다. 예. 네, 또 박지원 의원님 한담회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저희의 메인 테마인 윤석열 씨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아니, 걱정. 그 사람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관심이 많아요. 아직 내란이 종식이 안 됐으니까. 나는 말이죠. 오늘 그 법정에 들어가는 것 피고인석의 사진을 예, 제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건 역사적 기록이니까 한번 봤습니다. 예. 봐라 했지만은 대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윤석열이 파면된 사람이 신당장당한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당 창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아니 그런데 오늘 윤석열 씨가 졸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수 이제 조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는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두 분 다 피고인석에 앉아 보셨잖아요. 네. 졸 수가 있나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더워지거든요. 아 법정이 네, 법정 조금- 작년 예, 예. 7월에 뉴스타파 재판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다 젖어요. 법정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졸 수는 있죠. 특히 밥 먹고 오면 졸 수는 있는데 판사에 따라서 그걸 또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상진 기자는 다리 꼬고 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그 다리 꼬지 마시라고. 그 보여요? 다리 꼰게 여기 가려지지 않나요? 저희가 인원이 많은데 법정이 작다 보니까 예. 앞에 이 탁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한상진 기자는 바로 혼났죠. 다리 꼬지 말라고. 윤석열 그 당시 부장은 뉴스타파 기자들은 좀 혼나야 돼. 근데 지기현 부장 경험자시잖아요, 사실. 아, 우리 재판장인데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도 지기현 부장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좋으신 적 없으시죠? 저 많이 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판은 지금 3년째 하는데 딱 재판 시작할 때 피고인 박지원 확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끼리 하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지. 2시에 시작해서 6시 한 15분쯤 끝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죠. 근데 그럼 몰래 자야지 뭐. 저는 의원님 고등학교 때도 잘 잤어요. 근데 의원님은 그 법정에서 판사 목소리나 검사 목소리 잘 들리세요? 난 그거 너무 안 들리던데. 마이크가 지금 다 있는데 전문 피고인들끼리 잘 지금 안 이런 들리지 깨알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법정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사실은 예. 프리젠테이션도 이 한 면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판사가 있으면 여기에 그 아, 판사만 봐요. 여보세요. 맞아요. 피고인들은 법정이 친절해요. 지금 저는 지기현 지금 재판 받고 부장님은 아니 뭐 그럼 지기현 부장 말고 보통의 법정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지기현 그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죠. 저는 설마 했어요. 지기현 이분이 나중에 윤석열한테 사형을 선고하면서 역전을 노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뭐 신청하지도 않은 촬영 불허 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분은 확신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네. 그분이 말씀했어요. 촬영을 하겠다 언론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만약 신청하면 허락하겠다 해서 허락했잖아요. 근데 우리 판사라니까요. 처음에 윤석열 측이 불허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굉장히 네. 그런 배려를 어떤 판사가 해줍니까? 네, 언론사 핑계를 대긴 했죠. 네.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지기현은 확신범이다. 이렇게 지금 봉준 그런데 이제 기자는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거네요.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계속 그 선고를 미루면서 많이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깔끔하게 인용 결정문으로 예. 마무리를 했듯이 지기현 판사도 마지막에 사형 무기 선고하면 거기서 충분히 그 기존의 논란들은 끝날 겁니다. 네, 저는 재구속하고. 검찰하고 달리 사법부는 그래도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재판도 헌법재판소처럼 나왔잖아요. 내란이라는 게. 그렇다 하면은 그 법에 무기, 네. 징역 혹은 사형이면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걱정할 건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저는 거네요. 하루빨리 검찰에서 좀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하든지 재판장이 풀어줬으니까 지금 격리가 안 되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예. 국가의 공공 안녕 질서를 위해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정치 현안인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이 10시 반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총리 같은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일리한 보도가 있던데요.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출마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5월 3일까지 간본다고 박지원 의원님은 예상하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모 기자로부터 고건 전 총리, 박관영 의장, 예. 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성명을 낸다 예.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딱 듣자마자 그분들은 윤석열을 투표해서 예. 내란을 일으키기 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주체 세력한테 투표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윤석열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가 먼저지 그 성명 먼저 내지 말아라 했더니 오늘 내일 뭐 드디어 한다는데요. 그분들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윤석열 투표해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죠. 예. 그런데 책임을 통감은 하진 않고 내일 기자회견을 아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쿠데타를 했습니까? 왜 그러죠? 국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사실 지난 4월 8일 한덕수 등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네, 지명하는 것을 보고 그날 3시 매불쇼에 나가서 이건 한덕수의 대권과도의 출마 가도를 가고 있다. 이미 그때부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저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제가 진단을 했죠. 예. 그리고 이것은 윤건희가 지시를 해서 간 거다 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 가면은 2자리 숫자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벌써 그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ARS긴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은 갤럽을 중심으로 하면은 갤럽에서 처음에 2% 나왔다가 이번 주에 7%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는 2자리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첨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1등을 할 거다. 여론조사에.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고려하겠지만은 그래도 못한다. 왜? 이재명보다도 1대1로 대결을 했을 때 한덕수가 더 높으면 나오는데 이재명하고는 턱도 안 되니까 수양보들 같은 소신 없는 그런 배짱으로는 못 나온다. 저는 지금도 못 나온다고 봐요. 내가 아는 한덕수는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근데 사실 개헌 이후에 그리고 우리 국민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도 개헌 주체 세력 아니에요. 개헌으로 죄송합니다. 계엄. 계엄 주체 세력. 한덕수는 계엄 관련자이기 계엄 때문에 주체 세력이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이 김건희 무속 때문에 나라가 이꼴됐다 하는데 제2의 무속 국가를 또 만들 수 있겠어요? 한덕수 되면 제2의 무속 국가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김건희보다 훨씬 한덕수 부인이 그 무속 방면에 대해서는 앞서요. 김건희 어머니급이라니까.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희가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단일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트로이의 목마였나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 잘못하면 내란 공범으로 피고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 평정을 한 다음에 자기 이재명하게 그 단일화하거나 사퇴해버리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바른 길로 가야지 그러한 사수를 부려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 한덕수 입장에서 한덕수가 그런 러브콜을 보낼 수 있냐? 별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고 보세요.
제가 예측한 게 다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 계엄 그런데 이후로는 이번에 예. 어떤 경우에도 출마를 못해요. 한덕수 관련해서는 근데 조금 못 맞추신 것 같긴 한데요. 아니요, 뭘 의원님. 못 맞췄어요? 한덕수 총리가 그때 지명할 거라고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 첫 지명? 번째 그 대행 역할을 할 그러니까 때. 안 했으니까 우리가 탄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덕수 대행한테는 제가 얘기한 게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해라. 그리고 김건희 내란 특검 이런 것은 거부권 행사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예. 안 하기 때문에 탄핵했고.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본래부터 못 믿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부인 얘기도 내가 그래서 꺼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왕자 써가지고 나온 윤석열 보고 김건희 무당을 하는 자기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굿도 못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국민들이 거기를 찍어서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목포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 민원하러 해남으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뭐 하셨어요? 왕자 써가지고 돌아다닐 때 거기를 그 김건희 이 무속공화국에 우리가 이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퇴행되는 나라를 보는데 또 무당국가? 이건 아니에요. 한덕수가 나서면 또 다른 무당국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 실제로 저희 방송 출연했던 장성철 소장님께서 한덕수 배우자와 김건희 씨가 양평에서 최근에 만났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대권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두 분이 무속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 한덕수가 또 총리가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딱 부인끼리. 이 정권 초반에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예. 못 나와요. 못 나온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씨 근황은 혹시 좀 취재되신 게 있습니까, 봉지욱 기자님? 아니요, 뭐 예. 조사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너무 아직도 안 명태균, 부르고 예. 있어가지고 아니 뭐 이제 김상민 전 검사 정도 불렀다는 권성동 건데. 대표한테 진짜로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요? 봉지욱 기자가 취재 안 된 게 뭐 있어요? 권성동. 권성동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질문지에도 있지만 예. 건진법사 수사 기록에 등장을 해가지고요. 건진법사.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건진법사 저희 뉴스타파 기사에 보시면 건진법사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검찰 수사 기록에 예. 수사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봉화군수를 예. 건진법사가 추천하는 문자를 인사청탁하는 보냈다는 걸 거죠? 권성동에게 예. 직접 보냈는데 그 전에도 당시 권성동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예. 권성동을 통해서 봉화군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건진법사 폰에서 나왔다는 걸 저희가 이제 공개했고 뭐 보니까 건진법사도 뭐 꽤 뭐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예. 지난해 4월에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예.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한 게 12월입니다. 계엄이 나고 나서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전에 수사를 안 했잖아요. 명태균이랑 비슷해요. 명태균도 강혜경 씨 조사를 다 해놓고 윤석열, 김건희 연루돼 있다 진술 다 받은 게 지난해 4월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수사 뭉개다가 언론 보도 나오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건진법사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연루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많은 지자체 그 지자체장들이 인사청탁을 한 게 나와 있어요.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예. 이것들을 뭉개고 있다가 지난해 9월 살짝 슬슬 만지다가 수사를 안 하다가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돈 뭉치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건진법사의 은신처에 신권. 돈 뭉치가 예, 나왔는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 신권 다발 5천만 원 예. 조폐공사에서 나온 그대로 나왔어요. 그걸 그대로 그 비닐 포장돼 있는 상태로 갖고 관봉인데 그게. 예. 관봉. 관봉이죠. 관봉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봉 국정원장 하실 때 많이 보셨죠? 그건 묻지 마. 제가 관봉을 안 것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네. 대통령이 되니까 관봉으로 매월 네. 1억씩 대통령한테
업무 추진비로 네.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석들 필요한데 나눠주기도 하고 YTN이 네. 그때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주니까 2달걸 모아가지고 2억을 YTN 기자들은 20-30만 원씩 교통비라도 쓰라고 이렇게 갖다 준 그게 관봉이에요. 업추비, 특활비 이럴 때 그러니까 사용한다.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온 그대로 뜯지 않고 가져오는. 그러니까 관봉은 그렇죠. 티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관봉을 검찰이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관봉을 뭐 5천 단위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검찰이 그 특수활동비를 찾을 때 500 단위로 찾아요. 예. 저희가 특수활동비 한참 보도를 작년에 보도하셨죠. 해서 예. 검찰 특수활동비를 없앤 게 뉴스타파입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엄청 열받았대요. 음. 얘네 때문에 이거 없어졌다 하고 뭐 창원지검장은 뉴스타파가 특수활동비 없애서 우리가 명태균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뭐 이상한 소리까지 했는데 5천만 원 다발이 5만 원짜리가 이제 천장 있었잖아요. 예. 100장 묶음이 이제 있었던 건데 10개가 있었던 건데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총리실 그 행정관이 폭로했잖아요. 예, 나 총리실 관봉 받았다. 민간인 사찰 5천만 원 관련된 받았다고 내용. 해서 예. 올린 사진이 그게 나중에 박근혜 수사해 보니까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상납한 특수활동비였어요. 똑같은 형태 단위도 똑같죠. 5천 그리고 생김새도 똑같더라고. 근데 이걸 언제 줬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직후에 받았어요. 건진이. 예. 건진은 기도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요? 기도비. 기도해주고 5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5천 1억 뭐 2억씩 받는데 자기는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였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봉이 갔는데 윤석열 취임 직후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 기도를 부탁한 사람 내지 아니면 청탁을 한 사람이 준 건데 아무리 많은 돈 재벌이라도 그 관봉을 갖고 있기가 힘듭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관봉이라는 행태가 나오기가 그렇죠. 없다라는 이거를 거죠. 예. 딱 내가 갖고 그 건진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보니까 검찰은 아니에요. 예. 고위 검찰도 건진한테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많이 했대요. 예. 근데 그럼 누굽니까 이게? 국정원 아니면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관봉. 참고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 아니 참고로 원세훈은 그걸로 몇십억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안 줬어요. 다른 정권은 줬죠. 네. 앞서서 다 문제가 됐었죠. 이제 관봉은 이 조폐공사에서 나와서 한국은행으로 오면은 청와대 이렇게 오는데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관봉을 쓴다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탄핵되면은 업무 추진비가 안 줘요. 그럼요. 대통령은. 예. 그래서 그건 관봉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뭐 관봉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것도 심지어 정권 초에 넘어갔던 돈이기 그런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저보다 크게 될 수 있겠다. 만약에 그거를 김건희가 뭐 어떤 당선되고 나서 어떤 대가로 줬다거나 아니면 뭐 김건희 아닌 다른 누구가 근데 그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관봉에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누구지? 사람 자체가 굉장히 5천 제한적이다. 단위의 관봉을 예. 무슨 민정수석이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뻔하거든요, 이게. 근데 아니 5천 단위도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네. 영부인이 비서실장한테 민정수석한테 주었다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나도 안 했더라. 그냥 물어만 보고 안 했더라라는데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사건에 권성동, 윤한홍 등등 이철규 등등등의 이름이 수사 기록이 나옵니다. 뉴스타파의 기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예민했던 이유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추정하시는 당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예. 그날 보니까 마침 홍준표랑 권성동이 만나기로 된 날입니다. 예. 둘이 만나서 막 손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뭐 누가 보면 옛날부터 친한 줄 알겠는데 홍준표, 권성동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였죠. 그때. 근데 안 좋을 때였는데 그 질문을 사실 1번으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희 다큐팀이거든요. 예. 질문을 들어보지도 말고 양쪽 권성동, 홍준표 모두 질문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예. 너네는 언론이 아니야. 찌라시야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기자의 손을 잡아 끝채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게 또 심지어 카메라가 다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있었어요. 자기 보좌진들도 있고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그런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짓밟힌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잖아요. 뉴스타파 질문하겠습니다 하니까 됐다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적대적인 언론사하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권성동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다 그럽니다. 무슨 혐의로 고소하죠? 자기가 폭행당했다는 식으로 뭐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멘탈이 예. 보니까 윤석열이 괜히 저기 가서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윤석열이 언론에 한 짓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왜 이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더 심각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때 도어 스태핑할 때 이기주 기자가 막 쏘아붙이니까 안 듣고 가버리잖아요. 예. 권성동, 홍준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네는 언론이 아니야. 적대적인 언론은 하고는 얘기 안 해. 찌라시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얘기를 공식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특히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보다 언론관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분은 통반장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통장 반장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썼어요. 민주주의의 이론은 언론이고 국민 이론은 기자다. 네. 그게 민주주의예요. 언론과 기자가 없는 그런 정부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언론관을 가진 분들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43일 대통령 선거가 남았습니다마는 선거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언론도 검찰도 다 포함시키자.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건진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면 그럼 지금 그 수사는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권성동을 부를 만큼 그리고 윤한홍을 부를 만큼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윤한홍은 서면 조사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윤한홍은 그 통화 기록, 예. 내용 문자 그리고 윤한홍의 그 현직 보좌관 네. 깊숙하게 연루가 돼 있어요. 이게 최초의 건진 사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 코인 사기 사건을 예. 수사하다가 그렇죠.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걸 덮으려다가 만졌다가 지금 커진 거예요. 커진 건데 지금에 있어서 딱 열어보니까 윤한홍하고 그 보좌관은 너무 많이 나오고 예. 입건하고 당연히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고 권성동까지 아직 먼 거죠. 윤한홍부터 할 텐데 야. 권성동, 윤한홍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희 관봉 사진 띄워드릴 텐데 이 정도 물증이 나왔으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안 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파면된 정권이지 않습니까? 여당도 아닌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요 관봉 사진은 예, 과거 사진입니다. 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예. 발행일, 발행 주체 등등등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그걸 주잖아요. 예. 그 돈을 교부할 때 준 사람, 날짜, 장소 이게 다 숫자로 표기가 네. 돼 있어요. 아, 관봉이 먼저 네.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과거에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던 그 관봉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그렇죠. 건데 이게 띠지가 더 돼 자세하게 있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봉지훈 그러니까 기자 거기에 말씀은? 이제 A4 용지에 해가지고 그 관봉이 만들어지고 교부된. 근데 상대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장진수 주무관의 그 5천만 원이 국정 특수활동비란 건 그때 당시 그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금방 밝혔어요. 진술도 예. 나왔고 수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할 뿐이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이후에나 그럼요. 가능한 근데 수사다. 아니, 결국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건 건 거죠. 그리고 이 시사인 이집 기자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집 기자예요. 그렇잖아. 주진우 기자가 나는 건진법사가 그렇게 높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1 건진법사 2 명태균 3 천공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건진이 사실상 모든 비리에 상당히 또 공천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건진은 김건희, 윤석열과 직접 통하지 못했습니다. 아, 장모랑 통화한 기록이 있죠. 장모 정도고 예. 윤한홍을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들 볶은 이유고 큰 소리 치고 한 게 윤한홍과 밀월 관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고 예. 문재인 정권이고 옛날부터 있었고 사실 18년 수사부터 예, 2018년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옛날부터 있어왔고 정권 창출을 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역할한 게 있겠지만 명태균 같이 직보나 직통을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권성동이 힘이 있다는 거 윤핵관인 걸 알고 윤한홍을 통해서 권성동을 움직인 게 이게 이제 권성동, 윤한홍, 윤핵관에 붙은 게 건진. 윤핵관과 맞섰던 게 명태균 쪽 이준석이나 이쪽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이 두 파가 정권 초에 예. 있다가 여기서 이준석이 축출이 되고 예. 그 다음엔 사실상 명태균이 2023년까지는 위에 있었죠. 왜냐하면 윤한홍도 그때는 그 명태균을 무시 못합니다. 많은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에게 연락을 해서 다리를 놓고 싶어하고 차기 자기 공천을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조명희 당시에 비례대표 있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에 다 나온 상황인데 2023년까지는 명태균이 실세였고 건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예. 건진의 마지막 범죄는 아마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뭐 윤한홍이나 권성동 등을 통해서 했던 요 정도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사이즈가 다르다. 여기는 직통이 되는 게 명태균. 예. 뭘 해도 양쪽이 비선이 대결을 하다가 비선과 비선이 이기고 정말 이게 정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이 또 이겼잖아요. 예. 윤핵관이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게 김영선 공천을 안 해줘서인데 그때 당시 김영선 공천을 또 안 해준 거는 뭐 윤핵관의 견제도 있고 한동훈이 또 그때 비대위원장이기도 했고 근데 이 비선끼리의 권력 싸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 김상민 전 검사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조사했다라고 하던데 하지만 그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김건희로는 도통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검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럼 그 사이에 뭐 수많은 증거인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 보복은 물론 나쁘고 안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보복하지 말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른 만큼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얘기가 마치 정치적 보복을 안 하겠다는 말이 그런 것도 안 하겠다는 말처럼 국민한테 비춰질 수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 지은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아무리 많든지 아무리 권력자라도 대통령도 파면시키는 나라에서 그 누구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그 선례를 다음 정권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정치보복과 관련된 이런 프레임을 특히나 요새 조선일보와 같은 매체들이 많이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 다음 정권 내내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정치보복을 하지 않은 분이 정치보복을 가장 많이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로에서 끝나고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신을 사형 선고를 해서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용서했고 토막 살인으로 현해탄에 받쳐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도 박근혜를 통해서 용서했잖아요. 그런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많은 모략, 음해, 흑색선전을 받는 게 이재명 아니에요. 네. 김대중하고 똑같아요. 그럼 김대중을 그렇게 의심했지만은 대통령 대해서 정치보복을 했느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 김대중의 길을 가면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 한 선언이지 지금 봉지욱 기자가 말씀한 대로 죄를 진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이 수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 그러니까 계엄을 부인하는 후보가 되는지 적어도 계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후보가 되는지도 중요한 것 계엄을 같은데요.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계엄 옹호 세력이 아니라 거기는 계엄 주체 세력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안철수도? 안철수도. 아니 형식적으로
조금 더 낫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 편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탑4에는 누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탑4에 내일 나옵니다. 이제 김문수, 홍준표. 나는 홍준표가 1등 할 것 같아요. 아까 굉장히 통반장도 하면 안 되는 후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명태균 관계 하나가 나왔대요.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홍준표 후보 계속 관련해서는. 나온다고 하면은 별 문제지만은 본인은 근데 또 저는 고수하고 있고요. 한동훈 예. 그리고 나경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철수는 안 될 것 같다. 안철수는 철수했어요 이미. 벌써요? 네. 또 철수인가요? 그냥 직업이 철수니까. 네. 네. 관련해서 명태균 이슈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명태균 수사가 잘만 되면 당이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봉지욱 기자가 그 대통령 탄핵 전에도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취재는 좀 진행되신 게 있나요? 네, 오늘도 뭐 미래한국연구소의 예. 공용 PC 하드디스크 포렌식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분량이 2TB가 복원이 된 거예요. 아 오늘 뉴스타파에서 2TB 복원하셨어요? 지금 복원을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HDD라는 그 외장 디스크 형태로 왔는데 예. 이거 옮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일 아침까지 이게 되게 그러니까 HDD라는 게 옛날 저장 기계식 저장 방식인데 이게 올해 왜 이걸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를 저희가 그 복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이 절반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2TB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박형준 부산시장 문제랄지 오세훈 뭐 홍준표 등등 그때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줬던 그 컴퓨터예요. 예. 그 진짜 핵심 컴퓨터네요. 하드디스크가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삭제하지도 않은 겁니다. 삭제하지도 않은 거를 다시 복원을 한 거니까 있는 걸 꺼집어내고 혹시 그때 삭제했던 것도 다 나오니까 2TB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는지 또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진실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고 홍준표 시장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희를 고소하거나 하셨을 텐데 이분도 고소 잘하시잖아요. 명태균 씨 9번 고소했다고 하던데 저희에 대해서는 고소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하시고 홍준표 고소하라. 예. 고소하시고 지금 반론을 대신 반론을 하십시오. 반론을 왜 안 합니까? 반론을. 전혀 뉴스타파 취재에는 응하고 있지 않나요? 반론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기자들 휴대전화 전체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를 남기면 문자 전화 다 안 돼요. 안 되고 측근들도 말을 못 합니다. 홍준표는 스타일이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대구시장 할 때도 본인이 직접 언론을 다 상대하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스타일인데, 답을 안 하니까 가서 아무도 물어본 얘기를 건데. 안 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본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 예. 근데 본인이 자신 있으면 지금 뭐 오늘 저 명태균 씨도 껍질을 벗기겠다고 했지만 보니까 강혜경 씨는 그랬더만요. 명태균 네가 뭘 갖고 있는데 증거는 다 나한테 있는데 네가 한번 벗겨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그런 대결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어디 무슨 회견에서 다 떠나서 시간 문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솔직히 여태까지 보도한 것만 봐도 그렇죠.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로 나의 복당 찬성 여론이 54.7%라고 본인 입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다 한 사람이 만난 게 한 번, 두 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난 게. 굉장히 가까웠고 실질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소속 자기가 대구 수성구에서 당선돼서 무소속이었잖아요. 복당을 하고 싶은데 김종인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홍준표는 아주 상극이에요. 막 그 홍준표가 자기 검사 시절에 자기가 잡아넣었다면서 막 범죄자 어쩌고 비난을 했잖아요. 김종인이 있을 땐 절대 복당이 안 되는 걸 본인도 안 거예요. 근데 2021년 4월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끝나고 나서 김종인이 물러나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새로 뽑잖아요. 홍준표가 그때 간을 본 겁니다. 나경원 아니면 이준석이 될 것 같은데 양쪽에 줄을 댔을 거예요. 나경원 후보 그거 잘 알고 있을 텐데 홍준표는 아마 복당을 위해서 양쪽에 줄을 댄 건데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복당 간을 본 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어요. 2021년 4월 달에 이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명태균한테 시킵니다. 그걸 저희가 공개한 거예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준표 오른팔입니다. 이분하고 그 명태균의 카카오톡을 저희가 공개를 한 겁니다. 2021년 4월에 대선 후보 적합도에 홍준표가 넣어서 보니까 괜찮게 나오거든요. 대선 후보를 나가려니까 당에 복당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이 될지 이준석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에 플레이를 한 것 같고 이준석 쪽에도 만나고 그거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복당 찬성 여론조사를
65%는 돼야 되는데라고 한 거예요. 사실상 조사를 하면서 예. 퍼센트를 불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음.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64.7%가 나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최 씨 아들의 친구 뭐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최 씨 축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최 씨가 모든 걸 다 하고 홍준표와 이준석 그 명태균 3자 회동을 주선하고 그 최 씨와 명태균의 카카오톡 저희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측근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측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3자 회동 날짜를 잡고 장소를 잡고. 근데 이런 마당에 저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같이 니네는 언론 아니야. 찌라시야. 이런 막말 그건이 나온다는 것은 쫄은 거거든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아니, 제가 조만간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 캠프에. 봉지욱 기자님 출동.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난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이거 더 절망이다. 지금 윤석열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건 더 최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언론과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대구 MBC 아마 또 막 이미 출입 정지시키고 막 취재 응하지 말라고 막 지시하고 난리가 지방에서 도지사를 하고 시장을 하면서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하고 검찰총장하고 하면서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면 다 내 생각 내 말대로 다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가를 통치하면 윤석열 같이 된다라는 건데 저분은 제가 볼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삐쩍마른 윤석열 같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홍준표 관련된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받았던 2테라바이트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 보도한 내용이신 거죠. 근데 그 외에도 2테라바이트가 더 있다. 기존의 것도 저희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본 상태고요. 새로 왔으니까 또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고통스러워지죠. 저희 안 먹어도 기자들 배부르시겠는데요. 집에 늦게 가고 못 가고 이제 숱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전혀 반론도 해명도 안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시면 그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대선 후보 검증해서 나 비판하는 데들은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권성동한테도 MBC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왜 그 뉴스타파 기자한테 그 물리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MBC까지 왜 이래? 답이 이거예요. 너 이랑 상관없잖아.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된 게요. 미국은 그 트럼프가 그 CNN 기자 백악관 출입 정지시켰을 때 나머지 기자단 출입 기자들이 다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다면 권성동이 저런 짓을 했으면 저런 폭행을 저질렀으면 권성동과 국민의힘 인터뷰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브리핑에 우리 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기자단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언론이에요. 참 오늘 저희가 좀 짚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뉴스타파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짚어보고 언론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도 계속해서 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댓글에 보니까 봉지욱 기자님 이준석은 반론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반론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나는 명태균과 관계없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태균 PC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해드리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한동훈 특집 방송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예고 방송하고 계십니다. 한동훈과 관련된 이준석과 관련된 예고도. 시사인도 5시구나. 큰일 났네. 나눠 먹기 1시간 땡겨야 되나. 1시간 당기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늘 많이 나왔었는데 좀 뛰어넘어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스타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시작과 끝이 똑같으시대요. 시작부터 봉지욱 기자한테 뭘 좀 빨리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일 5시 그리고 목요일 5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7시에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진우 기자는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기자 전문 취재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봉지욱 기자하고 주진우 기자한테만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줘요. 내일 그냥 방송을 보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이니까 저희 거 라이브 보시고 뉴스타파 녹화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레 수요일에 영화 압수수색 개봉을 했는데 좀 진짜로 전 기대 안 했거든요.
예상 외로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요새 배우로 데뷔하고 계시죠. 괜찮은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예상외로 괜찮아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개봉관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런 영화 좀 안 실어주려고 해서 특히 수도권에 잘 안 잡아주고 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뭐 이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뭐 김규현 변호사는 네네. 영화 변호인 이후에 이런 류의 뭐 오. 검찰을 다룬 영화 중에 최고인 것 같다 이런 평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개봉할 때 하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께서도 해남 해남에? 지역에는 네. 해남 시네마라는 곳이 있대요. 저희가 또 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남 시네마에서 의원님께서 주최하시는 대관을 하면 예. 저희 제작진 그럼 다 가세요? 지구야로 가시나요? 내려가서 와, 해남으로. 저희 해남 가보고 싶습니다. 예. 해남 고구마빵도 먹고 싶고 해남 배추 저희도 해남 배추로 김장을 하니까요. 어. 자, 꼭 하셔야 될 해남 것 같습니다. 김도 좋고요. 전복도 더 좋고. 완도 시네마도 할 거예요. 완도 시네마는. 네. 기승전 저희 뉴스타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과 끝을 맺었는데요. 방금 윤석열 내란혐 2차 공판이 끝났다라고 하고요. 다음 3차는 5월 12일에 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